보신 것처럼 전 국민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약 80억 원으로 지난해 공개 때보다 5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구속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고 주장했고 주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내달라 했었는데 80억이나 있던 겁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영치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도 함께 올렸습니다. 전한길 씨도 영치금을 보내달라며 계좌를 홍보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데서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감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앞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사 구할 돈이 없다며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9억 9,115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금액보다 5억 1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약 80억 원 중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 73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3억 원 상당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토지와 부동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란 수개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한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십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정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비밀 사우나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현금으로 줄 테니 공사 대금을 깎아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건식 사우나 디자인 시안입니다. 벽면과 바닥은 대리석과 편백나무로 마감했고 벽에는 텔레비전이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 참여했던 A업체가 지난 2022년 12월 만든 겁니다. A업체는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본관 5층 샤워장을 사우나실로 개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집무실과 연결돼 있지만 문이 숨겨져 있어 바깥에선 이런 공간이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비밀의 문처럼 뭘 누르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애시당초 설계가 들어간 거죠. 그쪽 발주처 쪽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A업체는 공사에 4,5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경호처 관계자는 A업체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현금 3천만 원을 줄 테니 싸게 해달라고 했다며 현금 거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금을 주고받으면 매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공사비를 낮춰달라는 취지로 의심됩니다. 이게 관급 공사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스탑한 거예요. A업체는 불법이라는 판단에 공사를 거절했고 경호처가 지정한 업체에 도면과 디자인 시안을 넘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을 맺어온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21g이었습니다. 하지만 21g이 관저공사에 참여한 게 특혜라는 논란이 불거져 결국 사우나 공사는 또 다른 업체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는 사우나 시설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는 불법 공사이고 현금을 주는 수상한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처음으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의 서초동 집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어머니와 오빠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바로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죠. 자, 박현주 기자. 김 여사 일가가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김 여사의 집과 에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그리고 김 씨 어머니 최은수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 측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 김건희 씨의 모 최은순,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의 각 주거지 및 사무실, 위 개발
사업 시행회사인 ESIND 사무실, 위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요양원 등 8곳에 대한 오늘 압수수색은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한 회사가 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어떤 혐의가 적혀 있습니까? 새로운 것도 있나요? 네, 일단 총 6가지 혐의인데 크게 3가지 의혹을 담았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및 건진법사 게이트,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입니다. 명태균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및 업무방해 등 기존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현안 해결을 이유로 건진법사를 통해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요.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은 압수수색 영장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2년 전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대기업들로부터 협찬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뇌물죄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검찰은 서면 조사만 한 뒤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해당 수사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특검은 후원 기업으로 알려진 컴투스 홀딩스 사무실에 대해서도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특검이 다음 달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측에 다음 달 6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오늘 이 혐의 보강을 위한 증거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다음에 김 여사 조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JTBC는 어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무더기로 외유성 일정이 담긴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정부와 국회가 곧바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출장이 누가 갔고 어떤 관광 일정에 참여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썼는지 모두 제출하라고 각 공공기관들에 요구한 겁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 최신 감사 기법 등을 배우는 학술 행사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회 일정만 빼곡한 공개 일정표와 달리 JTBC가 입수한 비공개 일정표에는 관광 일정들이 가득합니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토론토 시내를 돌아보고 북미 최대 위스키 증류소 단지였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등을 방문합니다. 다음 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크루즈를 타고 폭포가 보이는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 날엔 아울렛까지 들르는 그야말로 관광 일정표입니다. 첩보 작전 마냥 관광은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SNS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은 일체 공유하지 말고 조심히 살자. 어제 JTBC 보도 이후 정부와 국회는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산업부는 오늘 오전 산하 공공기관들의 참석자 이름과 직급 등을 알려달란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회도 나섰습니다. 56개 공공기관의 출장 계획서, 예산 집행 내역 등과 함께 실제 일정을 공개 일정표와 비교하며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JTBC 보도가 나가자 참석했던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은 관광 일정엔 참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폭포를 가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캐나다 일정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던 인원이 꽤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JTBC는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 특히 계엄 이후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진 54명에 대해서도 취재했습니다. 이들이 낸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한 건데 상당수가 엉터리였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로 자소서를 채우거나 아예 자소서도 없이 반쪽짜리 이력서만 내는 식입니다. 최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4명. 이 중 23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월 이후에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곳곳에서 벌어진 건데 이 인사들의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지난 2월에 임명된 박정현 코레일 유통대표이사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을 언급하며 언론사 간부로 일하던 시절 정전 사태를 해결했다는 경험담을 꺼냈습니다. 에어컨이 꺼진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힌 일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며 본인이 나서서 구조를 진행한 뒤 구조 매뉴얼을 만들었다 설명합니다. 국무총리 대변인 시절엔 의뢰 생활을 했다. 인간적인 성숙함을 키우는 좋은 시간이라며 직무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도 했습니다. 코레일 유통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반장짜리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장직에 임명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명한 인사인데 유 장관이 만든 영화 제작사 대표 출신이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단 측은 재단 사장직에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을 지낸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오타가 적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보온성으로 윤석열 또는 그 정권과 친하다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계속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거죠. 이처럼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기관장은 54명 중 12명으로 5명 중 1명꼴입니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보온성 알박기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